이때 한 해병 대령이 나타나 메가더의 용기를 자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군님, 부서진 북한 인민군 탱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더 가시면 몇 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는 북한군이 쏘아대는 발악적인 총소리가 들려오는 상황. 미 해병대 입장에서는 5스타 최고 사령관이 여기서 전사하는 것은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88 서울 올림픽, 아니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순간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말, 국군과 미군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남한 땅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38선. 1950년 10월 1일, 강릉 북쪽에 있던 국군 3사단은 국군 최초로 38선을 넘었습니다. 이날 국군을 환영 나온 주민들은 북한의 통치 아래 있던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훗날 청천강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는 미 2사단. 미 2사단장 카이저스 의장은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군 병사들은 다리에 프로펠러가 달렸어. 후퇴할 때도 빠르더니 전진할 때도 엄청 빠르군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건 간에 국군은 통일을 목표로 진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부산만 남기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수도까지 유린을 당한 상황에서 남한만 회복되었다고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땅에 처박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당시 99.99%의 한국민들은 열광적으로 북진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미군은 38선을 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이미 북진 중인데 정작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던 미군은 올스톱 상태. 38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미국 내에서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지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에서 정지하면 인민군은 군사력을 정비해 다시 침략할 것이다. 이 기회에 끝을 내야 한다. 38선을 돌파해 북진하게 된다면 중국과 소련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소련의 스탈린은 절대 개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트루먼 정부는 뒤늦게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데,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38선 이북에서 작전할 권리를 가졌다. 단 중국과의 전면전은 금지한다. 중공군이 참전할 기미가 보이면 즉각 진격을 멈추고 본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는 달리 일선 미군 병사들의 반응은 딴판이었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끝내지 말고 한국에 의한 완전한 통일로 전쟁을 끝내자. 따라서 1950년 10월은 국군에게도 그리고 미군에게도 2002년 월드컵보다 더 뜨거웠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950년 10월 9일, 김일성은 즉각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는다면 항복할 때까지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작전 지역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답이 없는 김일성. 마침내 메가더는 전 유엔군에 총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전인 9월 초, 한국은 멸망 위기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기할 것을 검토했고 낙동강에서의 북한군 공세가 계속되었던 상황.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미 합동참모본부가 모두 반대한 작전. 솔직히 메가더 장군도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인천 상륙작전 첫날부터 작전 성공이 확인되기까지
2일간의 기록을 다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군 측 자료와 메가더 회고록에 나온 내용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70살 노병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의 숨겨진 면모를 모두 볼 수 있기에 너무나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이른 아침, 해군 제동용 의자에 앉아있는 메가더. 금실로 놓은 수가 이제는 오래돼서 빛이 다 바랜 바타한 시절에 그 낡은 모자를 쓰고 가죽 잠바를 입고 있는 메가더. 그는 미친 듯이 불을 뿜는 한포 사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의 한 개 대대가 월미도를 신속하게 점령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부상 17명 뿐입니다. 이것이 메가더에게 들어온 첫 보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메가더가 처음으로 웃는 순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보다는 많을 것이다. 모두가 반대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결행한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이 메가더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이런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오늘 아침처럼 눈부시게 빛난 적은 없었다. 상륙 1단계는 성공, 희생도 미미한 정도. 메가더는 역시 자기가 옳았다고 느끼며 점점 승리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들어오는 무전. 북한군이 월미도에 강력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새로 기초공사를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메가더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만약 상륙작전을 연기하여 자칫 다음번 만조 때까지 기다렸다면 북한군이 건설을 끝낸 요새를 공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흥분한 70살의 메가더. 그는 바지선으로 옮겨 탔고 정장에게 자신을 해안으로 데려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의 그를 지켜보았던 한 구축함 함장의 회고. 그는 마치 북한군을 도발하려는 것처럼 바지선 위에 나폴레옹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장군님, 적으로부터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무 놈이라도 장군께 되는 대로 한 방 쏘고 싶은 기분이 들 겁니다. 미안하네. 이렇게 작게 속삭이는 메가더. 결국 메가더는 자신의 지휘함인 마운트 맥키니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미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에게 무전을 날리는 메가더. 극도로 몸조심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김포를 탈환하라. 마치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는 것처럼 배를 나란히 움직여 좁디 좁은 레드 해안에 LST선 8척을 접안시키는 묘기를 선보이는 미 해군. 1950년 9월 17일 일요일 작전 2일차. 메가더 장군은 이제 인천 해안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이 메가더 원소를 인천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들어온 그 순간 비틀거리며 주저앉아 구토를 시작하는 메가더. 일주일 내내 그를 얽매고 있던 엄청난 긴장이 그때 풀린 것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입학시험을 치르기 직전, 그리고 미 육군 참모총장 시절 군비 축소 문제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언쟁을 벌였던 때도 이랬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린 메가더. 그는 죽어있는 북한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의관, 자네가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환자가 여기 있다. 내 늙은 눈이 보기에도 꽤 좋은 광경이야. 그리고 미 해병대 홀세어 점퍼기의 공격을 받고 부서져 있는 북한군의 T-34-85 전차를 발견한 메가더. 소련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탱크들은 바로 내가 바라는 그 상태에 있다. 메가더가 당사자인 한국민만큼이나 북한군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때 한 해병 대령이 나타나 메가더의 용기를 자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군님, 부서진 북한 인민군 탱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더 가시면 몇 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는 북한군이 쏘아대는
발악적인 총소리가 들려오는 상황. 하지만 메가더는 집차에서 내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쪽으로 가면 북한군의 저항이 끝나기라도 할 것처럼. 미 해병대 입장에서는 5스타 최고 사령관이 여기서 전사하는 것은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장군님, 절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북한군 저격병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자신을 저격하라는 북한군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저격병 쪽으로 자신의 몸을 내보이는 메가더. 저들은 2급 병력이야. 1급 병력은 지금 부산 전선에서 워커와 싸우고 있을 거야. 이 말은 인천산업작전을 결정한 작전회의 때 메가더가 미 합참 인원들에게 했던 말. 그 말처럼 그 저격병은 메가더 장군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즉 1950년 9월 17일 일요일 밤, 메가더는 기쁨에 넘치는 급보를 한 건 더 미 합참으로 보냈습니다. 김포가 함락되었다. 작전 2일차에 유엔군 수정으로 들어온 인천과 김포. 이제 본격적인 서울 진격만 남은 상태가 된 것. 모든 것이 메가더 장군의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